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주가는 오랜 기간 우상향하면서 장기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3년 만에 주가는 8배가 넘게 뛰었고요. 최근에 또 한 번 폭등 이어지면서 64만원대까지 고점을 형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한두 달간은 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전고점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뚜렷한 스탠스 보이면서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어내고 있고 개인은 연일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0.3%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낮았지만 오히려 소폭 더 내려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볼 거 없겠죠. 그냥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매매 비중입니다. 사실 공매도 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죠. 지금 이런 종목의 공매도를 치는 것 자체가 진짜 멍청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다. 자, 이를 증명하듯이 대차장고도 꾸준하게 내려왔고 이제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32조, 42조, 44조 우상향 하다가 한번 꺾였고요. 32조 떨어졌다가 작년에 반등 크게 성공하면서 2배 이상 상승합니다. 66조. 올해도 큰 폭 93조까지 올라갑니다. 내년 후년도 비슷한 폭의 가파른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조, 12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리면서 6조대, 마이너스 7조대까지 적자 전환을 했었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냥 역대급 실적이 나와버렸습니다. 23조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는 또 2배 이상, 2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도 가파른 상승, 다만 이제 내년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폭에 있어서는. 자, 어쨌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날뛰고 있는 상황이고, 자, 단기 순이익도 예외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작년에 크게 흑전 이후에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특히 상승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7조에서 11조 크게 뛰었고요. 4분기도 8조에서 14조 마찬가지, 1분기 7조에서 16조 점점 커집니다. 2배 이상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2분기도 9조에서 19조로 2배 이상. 자, 전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크게 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실적이 정말로 이게 좀 최근에 본 거의 실적 중에는 국내 실적 중에는 가장 좀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편이 아닌가. 거의 그 정도로 실적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30대, 자, 이후에는 조금 올랐지만 80대에서 다시 꺾이면서 올해는 40대까지 계속해서 하락 진행 중입니다. 내년 후년 가면서는 20대까지. 자, 그래서 부채 비율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향후에는 더 재무 건전성은 좋아질 것이다. 자,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ROE 보겠습니다. 과거 16대 좋았고요. 이후에 꺾이면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왔다가 작년에 큰 폭의 상승 31번에 진입을 해버립니다. 올해는 40대. 자, 내년 후년에는 40, 30 왔다 갔다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부터 엄청난 수익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예외는 아니죠.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좋고, 자, 배당금은 일단 전년 대비 살짝 내려오면서 1,816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3%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그만큼 여러분들께 보상을 해주니까 전혀 섭섭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1.13배, PBR은 3.8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도 미친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이다. 다만 엄청난 기회 구간, 엄청나게 싼 구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먼저 이제 HBM4 대량 양산을 시작하면서 초격차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엔비디아와의 물량 협의를 마치고 차세대 GPU 루빈 테스트용으로 HBM4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공급 물량은 웨이퍼 기준 약 2만에서 3만 장 규모로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출하되는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의 테스트용 샘플로 탑재가 되고 있고 성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규모 공급 또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미 지난 9월이죠. 업계 최초로 HBM4 12단 양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술 격차를 벌린 바 있고요. 회사 측은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4분기 출하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판매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핵심 메모리 반도체인 HBM4의 내년 본격 양산을 앞두고 5세대 제품인 HBM3의 공급 부족과 수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HBM3의 계약 가격은 기존 대비 20%가 인상이 됐고요. 통상 차세대 메모리 전환기를 앞두고 이전 세대 가격은 안정이 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아무래도 이제 HBM4 양산을 앞두고 HBM3 공급 물량이 줄어든 반면 빅테크들이 현재 HBM3 기반의 AI 칩 생산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는 3분기 HBM 시장 점유율 58%를 기록하면서 독주 체제를 여전히 굳히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이제 품질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26년 초에나 공급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로써 SK 하이닉스는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유리한 고지를 여전히 선점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투자 확대와 서버 증설이 지속이 되면서 메모리 가격 협상력이 공급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메모리 업체들이 제품 믹스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다. 자, 이런 업황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호재만 엄청나게 가득한 상황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를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또 상쇄시키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지금 기회 가격은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막차 정도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 아쉽긴 한데 들어갈 만은 하다. 아직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고 추가 수익 조금 더 노려보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막차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81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단 많이 열려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재차 상승이 한번 요번에 크게 나왔지만 또 최근에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면서 충분히 또 2차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81만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그러면 익절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들고 가시다가 전고점 부근 있죠. 64만원, 5만원 요 부근에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시작할 때부터 슬슬 팔아 나가시면서 조금씩 팔아 나가시면서 자, 이제 분할 익절 최종으로는 81만원에서 정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하락폭이 거의 없죠. 고점에서 물렸다고 해도 사실 거의 손실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거나 대응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다가 나중에 익절 잘 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